네, 간만에 수업이군요. 84쪽에 있는 삼각함수의 정의.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각도를 재는 또 하나의 방법인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뭔지는 다들 선행을 통해서 알고 있나요? 네, 고마워요. 부채꼴 혹은 원이 있을 때 이 각을 잴 때 호가 반지름의 몇 배야? 라는 관점으로서 재는 방법이 호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를 우리가 이제 1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로 하나 정의해 버리죠. 그러니까 호가 반지름의 한 배야, 이런 느낌으로.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우리가 그 일명 한 바퀴라고 부르는 거는 360도라고 하는, 그치? 이 디글이라고 하는 도라는 걸 쓰는 거잖아, 지금. 그치? 이게. 그치? 도라는 걸 쓰는 건데, 이거는 왜 하필이면은 한 바퀴를 360으로 나눴을까? 뭐 여기에는 뭐 자세한 썰은 인터넷을 참고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하루에 1도씩 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360이라는 숫자가 되게 약수가 많잖아요. 나눠지기 쉬운 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좀 약간 인위적이지 않나요? 왜 하필이면 저거를 360으로 나눴어? 500으로 나누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방법 말고 새로운 단위 측정 방법으로 반지름의 몇 배만큼이 호이다라는 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을 2배 한 거랑 같아. 그럴 때는 이 중심각을 2 라디안 뭐 이런 식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호도법이라고 하는 단위가 등장했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도, 60분법이죠, 일명. 이 도라는 것과 이렇게 매치하기 위해서 1 라디안이 몇 도쯤 되는 건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서 뭘 했죠? 이런 거 했죠? 어차피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비례한다. 그쵸?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비례한다를 배웠을 거예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중심각이 2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돼,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1 라디안. 1 라디안은 뭐라고 했듯이 이 반지름만큼 호의 길이를 갖는다. 그치? 1 라디안이라는 각도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라면 360도라는 각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잖아요. 그쵸? 이해가요? 이거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비례한다며, 좀 전에. 호의 길이랑 중심각은. 중심각, 호의 길이. 중심각, 호의 길이잖아. 그치? 요걸 통해서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이 단위가 몇 도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뭐 내항의 곱은 360도 곱하기 R이고, 외항의 곱은 2파이 R 라디안이거든요. 이렇게. 이해가요? 계속 라디안 쓰다 보면 좀 헷갈려져서 가끔은 이 라디안 단위를 이렇게 생략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다시피 양변을 R로 나눠버리면 2파이 라디안은 360도. 조금 더 외우기 좋게 2로 나눠버리면 뭐가 나오죠? 파이 라디안은 몇 도? 180도. 이게 나오죠. 그렇다면 아까 내가 맨 처음에 궁금했던 1라디안은 대충 몇 도쯤 돼? 라고 하는 것을 양변을 파이로 나눠서, 그치?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60도보다는 조금 작겠죠? 이게. 그쵸? 분모가 3인 경우가 60도일 테니까. 대략 몇 도쯤 이게? 57도쯤 되는 어떤 각이 나온다. 우리는 앞으로 이 각을 1 라디안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라고요? 각을 나타내는 단위에는 첫 번째 호도법이라는 것도 있고 기존에 배웠던 60분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되 보통은 이 단위를 생략해서 안 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디그리라고 하는 도라는 기호를 쓰죠. 이거는 생략하면 안 되죠. 기호를 얘랑 구별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몇 배야? 라는 식으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똑같으면 한 배, 1배, 어? 1배, 1배, 1배 말고 1배. 1배는 한 번 절한다는 뜻도 있잖아. 1배. 그리고 지금처럼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 2배면 2배니까 2배. 이게 2배라는 뜻이라는 거죠. 2배. 이런 식으로. 반지름의 2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칭되는지는 다음과 같은 비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외울 때는 파이는 180도 이렇게 외우지 않나요? 옛날에는 이것 말고 이런 것도 배웠어. 가갈 90도. 직각일 때 니들 RHA, RHS 합동 쓰잖아. 그치? R이 그 right angle 직각이거든. 그래가지고 가갈은 90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72도는 몇 가갈인가요? 막 이런 거. 뭔 말인지 알지? 몇 분의 몇 곱하기 가갈인가요? 이게 옛날에 중1 시험 문제였거든. 너무 어려워서 요즘은 다 빠졌지 이게 다. 근데 이거는 외워야 돼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제 이것의 익숙해짐이죠. 이것이 익숙해지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각함수, 삼각비였죠. 중3 때는 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와 같은 무슨가? 특수각. 그치? 이 특수각, 지금 표시한 것들은 특수각을 60분법으로 표시한 건데 이것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할 수 있겠죠? 0라디안은 뭘까요? 0도는 몇 라디안? 일종의 비례기 때문에, 그치? 이건 비례잖아, 어쨌든.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면, 예를 들어서 1라디안은 뭐야? 라고 한다면 양변을 뭐 하면 돼? 파이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거꾸로 1도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 처음식을 양변을 180씩 나누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 가죠? 그래서 이제 편할 대로 라디안을 도로 쓰고 싶을 때든 혹은 도를 라디안으로 쓰고 싶을 때든 이런 방법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30씩 곱하면은 30도가 몇 라디안인지 구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여기다 0을 곱하면은 0도가 몇 라디안인지 구할 수 있는 거죠. 0도는 몇 라디안? 0라디안.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30도는? 이거를 30배 하면 되는 거예요. 30배. 그치? 30도는? 네, 맞아요. 6분의 파이 라디안. 고마워요. 45도는요? 4분의 파이 라디안. 60도는요? 3분의 파이 라디안. 90도는요?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라디안 되겠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변화이죠. 그렇죠? 60분법을 라디안,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는 방법들. 처음에 헷갈리면은 제가 이걸 두 개를 혼용해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쓸 때마다 계속.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인 게 나도 이게 더 편해요. 이쪽보다는 이게 더 편해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뭔지 알겠죠? 네? 뭐라고? 210도가 몇 라디안이라고? 그러게요. 아,
옛날 갖다 쓰면은 벌써 분필 날라갔어요 이렇게. 어? 6분의 7. 어? 210도가 30도랑 180도 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랑 거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나?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니었나? 뭐라는 거야? 아니면 30도를 7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7 곱하기 7? 뭐가 뭔 소리야? 아니 그 있었잖아요. 그거는 삼각함수 값이겠지. 아 네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걸 것 같아. 4분의 3파이 라디안은요 몇 도예요? 요거 3배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도요? 145라고요? 135도. 이제 이런 변형을 좀 해서 연습을 해서 좀 익숙해져야 한다. 첫 번째는 요거 정의와 요거,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변환, 이게 좀 잘 돼야 한다가 이제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과제. 그리고 나면 아마도 호의 길이와 부채꼴 넓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호의 길이는 방금 했던 거에서 바로 유도가 되죠? 그쵸?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보통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요 호, 곡선 부분의 길이를 L이라고, 그 다음에 중심각을 세타, 그리고 앞으로는 웬만하면 세타 해서 단위를 다 라디안 단위로 쓸 겁니다. 보통 라디안 단위는 생략할 거고, 생략하고 싶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가로 쓰면 돼요. 근데 보통은 안 쓰죠. 가로 이것조차 안 쓰고요. 그다음에 넓이를 S라 할 때 이제 이들 사이에 관계식이 나온다는 건데요. 첫 번째 공식이 이거잖아요. L은 R 세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인가요? 에서 한 그 방식이 라디안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가운데 이 의미가 호의 길이는 반지름 몇 배. 이해가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갈까요? 당연한 공식이 아닌가는 거죠. 중심각 라디안 단위라고 하는 것은 호가 반지름의 몇 배냐고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당연한 공식이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은. 중심각이 1라디안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얘의 한 배. 이 뜻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뭐예요? 이거 곱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이거는 중심각을 라디안 단위로 쓴다는 것의 의미는 호의 길이와 반지름 사이의 그 몇 배 사이의 관계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게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넓이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가 있죠. 아, 니들 이거 다 배웠다며. 참고로 이 뒤에 공식은 오히려 중1 때 배웠을 거예요. 2분의 1 LR, 2분의 1 RL이라는 공식. 이거 기억나요?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식을 좀 응용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수박이 있어요. 수박? 이 추위에 무슨 수박이야. 이 부채꼴 넓이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해서 반띵해서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서 절반은 빨간 수박. 요즘 이런 말 쓰면 위험하지 않나? 요즘은 이쪽은 반쪽은 파란 수박.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는 빨간 수박을 이렇게, 하나는 파란 수박을 이렇게, 빨간 수박, 파란 수박, 찢어진 수박, 그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와? 꿈틀이, 그치? 꿈틀꿈틀한 이런 모양 나오잖아. 이렇게. 이거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반쪽 빨간 거, 요게 빨간 거라고 칩시다. 이렇게 빨간 거, 빨강 이렇게. 그리고 뒤집어 넣은 것을 파랑,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보다시피 무슨 넓이랑 흡사하다? 직사각형 넓이랑 흡사하지 않느냐, 그치? 요 길이는 뭐죠?
요 한 조각의 요 길이 반지름 아닌가요? 이해가요? 요 곡선 길이 합은 뭐죠? 요 곡선 길이는 빨간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합 아닌가요? 빨간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합은 이 절반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요 호의 길이 합은 2분의 L이잖아요. 이 직사각형 넓이는 뭡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니들 초등 때 배웠던 거지. 원 넓이를 구할 때도 이거 비슷하게 배웠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알 거고요. L이 방금 R세타라며 요 L 자리에 R세타 대입하면 이 공식 나오죠. 그래서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과 넓이 구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뭐 제일 만만한 거는 하나 예를 드는 거겠지 뭐. 그치?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중심각이 60도고 반지름이 4cm일 때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구했어?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그쵸? 공식 있었죠? 호의 길이 곱하기 원주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해가지고 2파이 반지름 r 4 360도분의 중심각 x인데 중심각은 60도니까 여기 60. 그치? 요거 약분은 요거 6분의 1이고 요건 8이니까 얼마야?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1 때 배웠다면 수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배운다는 거예요? 일단 이 각도 자체가 글러먹었죠? 이렇게 쓰지 말라 이거죠.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일단 라디안 단위로 이렇게 60도는 뭐라고요? 3분의 파이 라디안. 그치? 그래서 호의 길이 구하고 싶어? 응, 간단해.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은 얼마? 3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이해가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마 내 생각에는 1단원이 끝났을 것 같은데? 챕터 1이? 이게 다 아닌가? 뭐라고요? 86쪽까지 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기본 문제 7-1번 풀고 챕터 2 들어가고. 오늘 7단원 끝낼 수 있겠지? 아니 너희가 다 배웠다며 수 1까지는 괜찮아요. 금방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온다면은 특별히 제가 기하를 수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를 원해? 그냥 오늘 수업을 째고서 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7-1번 87쪽에 있는 문제. 솔직히 일 안 하고 월급 받고 싶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저 그러지 않습니다. 저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닥쳐. 기본 문제 7-1번 둘레의 길이가 8cm고 넓이가 4제곱cm가 나오는 부채꼴의 중심각은 대체 얼마냐를 구하시오.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L, 반지름이 R. 이걸 다 합한 게 둘레가 되는 거죠. 즉 둘레는 L 더하기 2R일 거고요. 그게 둘레의 길이 8이라고 했습니다. 넓이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고요. 2분의 1 RL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취사하는 거죠. 선택하는 건데요. 지금 첫 번째 식 자체가 보다시피 L과 R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가급적이면 L과 R을 맞추는 게 좋겠죠. 넓이는 얘를 씁시다. 이 넓이가 얼마래요? 4래요. 는 4. 그러면 벌써 요거 두 개를 보자마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르죠? 연립방정식이지 뭘. 그치? L 더하기 2R은 8이고 밑에 식은 R 곱하기 L이 8이고 그렇죠? 보이죠? 연립 가능하겠어요? 뭐 위에 식에다가 L은 8 빼기 2R인가 대입해도 되는 거고 또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하겠지 뭐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나오면 바로 2차 방정식 만들 테니까 두 수가 L과 2R이면 두 수의 곱도 L과 2R의 곱. 밑에 식의 양변에 20 곱하자 이렇게. 그러면 합해서 8 나오고 곱해서 16 나오는 수 찾는 거잖아요. 그쵸? 뭐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은 0.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랑 누구예요? L과 2R 아닌가요? 이렇게? 그쵸? 이해가죠? 이게 방정식의 중근 같지 않아? 4? 그러니까 L도 4고 2R도 4. 즉 R은 2인데요. 내가 조금 전에 세타 중심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호의 길이가 반지름 몇 배인가 찾는 거라면, 그쵸? 그러니까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2죠. 단위는 뭐예요? 라디안이라는 단위입니다. 2라디안. 이해 가죠? 재미없어? 그러니까 너희한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분위기를 타지 않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뭐 추석 연휴라서 공부 안 되고 시험 끝났으니까 공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에 관계없이 오늘도 똑같은 하루로군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둘레의 길이가 80cm인 부채꼴. 둘레가 아까 얘기했듯이 R, L 합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합이 80cm인 부채꼴에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 크기는 몇 라디안인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넓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이 두 개가 있지만 얘가 아무래도 L과 R 사이 관계식이니까 뒤에 거 씁시다. 즉 넓이는 뭐라고요? 2분의 1 RL. 자, 이번 시험 범위네요. 그쵸? 중간고사 시험 범위. 무슨 공식이죠? 무슨 공식이죠? 니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아니야! 탁기요. 뭐요? 그런 게 있었어요? 뭐죠? 산술. 산술기야! 합한 게 나왔습니다. 곱한 거를 구해서 이거 아니에요? 아, 니네 학교 개말고 범위야? 뭐 어쨌든 시험 범위, 니는 나머지도 시험 범위 아니야, 그치? 이 두 수의 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그쵸? RL이 뭐예요? ES죠? 이게 뭐라고요? ES. 이해가요? 뭐라고요? ER 플러스 L 80이라는 숫자가요. 이게 뭐죠? 4루트 S네. 그치? 이게 되지 않겠냐고요. 그죠? 나누면은 20 제곱하면 400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S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400이고요. 산술기하가 성립할 때였으니까 둘이 같을 때죠? 등호 성립 조건은 ER과 L이 같을 때일 거예요. 그러니 세타가 뭐냐고요? 방금 했잖요. 2라디안이죠. 이해가죠? 물론 여러분 교재에는 다른 풀이 방법으로 적혀있죠. 2차 함수로도 풀어놨는데 보통은 이렇게 산술기하로 공부를 하면은 참 좋아요. 수학을 공부하는 맛이 나죠. 수학 공부하는 맛 나요? 챕터 2는 삼각비의 정의. 이건 솔직히 말하면은 쓸모없는 단원이죠. 그냥 중3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시키려고 그냥 한 거예요. 되게 쓸모없는 단원이긴 해요. 이 단원은 챕터 2는 무시해도 되는데 또 무시하면 여러분 섭섭할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 다들 기억나죠? 그리고 그 특수각 아까 얘기했던 30도, 45도, 60도일 때 삼각비의 값도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나요?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럼 89쪽에 있는 기본 문제 7-2. 어? 뭐라고? 1번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B가 BC의 3배랑 같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래요. 각 C가 90도라고 하면은 보통 C를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에 그리죠? 여러분 중학교 방식으로 사인 외울 때, 코사인 외울 때, 탄젠트 외울 때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순서? 이거 할 때 기본이 다 직각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쵸? 직각을 보통 여기다 놓죠. 오른쪽 아래쪽에. 그 다음에 지금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라고 했으니까 A 꼭지점을 여기 잡으면 되겠네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AB가 BC의 3배랑 같대요. AB, AB, BC 3배? 뭐 이쯤 되려나? 요 길이가 요거 3배랑 같대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3이란 얘기고 이쪽은 2루트란 얘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삼각비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1A, 3A 이렇게 안 써도 되겠죠? 그냥 바로 숫자 때려 박아도 되겠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사인 A가 얼마야 물어보면은 3분의 1이고 코사인 A 물어보면은 3분의 2루트 2고 탄젠트 A 물어보면은 2루트 2분의 1인데 유리화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오케이? 진짜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치? 이거 사실 중학교 교재에도 이거 있지 않나요? 넘어가! 2번 조 그림을 이용해서 사인 15도, 탄젠트 15도를 구하시오. 야 이것도 있어 요즘에. 요즘 참 그래서 참 놀라워. 애들 공부하는 게 참 대견하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문제 풀려면은 중학교에서 경시대회 반 같은 거에 있었어. 이거 풀었거든 이거를. 요즘은 이렇게 일반적인 페르마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런 기출문제 본 적 있죠 그쵸? 여기에도 수록돼 있어요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요즘은 이렇게 흔해 빠진 문제가 돼버렸어요. 여기 30도 15도인데 여기서의 제 핵심은 뭐죠? 여기가 15도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 가죠?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외곽의 크기랑 같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뭐가 되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1대 루트 3대 2라고 놓으면 여기도 2인 걸 알 수가 있어서 바로 나와버리죠? 지금 뭐 구하라고 했죠? 좀 전에? 사인과 탄젠트인가요? 근데 문제는 얘네요. 사인 15도. 탄젠트 15도는 문제가 없어요. 왜? 얘분의 얘잖아. 그치?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라서 유리화를 이렇게 하면요. 얼마 나오죠? 분모 1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사인 15도는 왜 문제가 되죠? 사인 15도는 왜 문제가 돼요? 그래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 길이가 문제거든요. 여기 만약에 내가 L로 온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일단 이게 되죠.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앞에 거 전개한 게 얼마야? 4, 3, 7 더하기 4 루트 3인데 여기에 1을 더하니까 뭐가 돼? 8 더하기 4 루트 3이지? 그 문제는 뭐야? L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죠. 길이를. 뭐? 문제 A분의 3BC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래니? 혼내줄까? 지금 2번 풀고 있잖아. 1번은 끝났잖아! 2번 풀고 L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쵸? 뭐라고요? 그쵸? 무슨 뜻이죠? 이중근호잖아요. 이중근호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교육과정에는 없고 이 영감님 머리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탄젠트 15도 구하시오까지는 중학교 책에 있는데 사인 15도 구하시오면 이중근호를 풀 줄 알아야 돼서 사실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죠.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보통 이중근호 어떻게 푼다고 배웠죠? 여기를 2로 만든다고 배웠어요. 4루트 3을 고친다면 2루트 얼마? 4루트 3을 2루트로 고치면 2루트 얼마라고 쓰는 거죠? 2 곱하기 2가 이 안에 들어가면서 곱하기 4가 들어간 거니까 12가 될 거고요. 합쳐서 8이 되고 곱해서 12가 되는 두 수를 찾으시오. 어떤 두 수가 합하면 8 되고 곱하면 12가 되죠? 6과 2잖아요. 그쵸? 합치면 8, 곱하면 12. 그쵸? 따라서 이게 이렇게 풀린다라고 하는 이중근호를 풀 줄 알아야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가 얘구나. 뭐라고? 빗변의 길이가 루트 6 더하기 루트 2구나. 이렇게 구해야만 사인 15도를 구하죠. 사인 15도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2분의 1일 건데요. 이거 뭐예요? 유리화해야겠죠, 이렇게? 그럼 분모는 얼마? 6 빼기 4죠. 분자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탄젠트 15도까지는 학교 내신에 낼 수 있지만 사인 15도는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는 게 갈등을 하잖아. 이걸 공부를 해두는 게 맞을까? 안 해도 될까라고.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할수록 좋아요. 아까 좀 전에도 어떤 학생이 미적분을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데 반각 공식을 해야 되나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학생은 이제 인강을 듣고 있습니다. 땡땡땡 강사의 인강을 듣고 있는데 그 인강 강사는 이제 그걸 하지 말라고 가르친 거예요. 애들한테. 반각 공식 하지 말라고. 근데 자기 반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은 반각 공식을 하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교육 과정에는 분명히 없어요. 반각 공식 해석하는 거를. 근데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중근호라는 게 알아두면 편리해요. 하다 보면은 이 방법밖에는 모르겠어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쵸? 이 방법 외에는 난 모르겠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편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런 거 하다가 이중근호? 저게 뭐였지? 이게 궁금하시면 물어봐 와서. 아시겠죠? 이제 수업한 지 32분째예요. 일반각과 삼각함수 일반각과 삼각함수를 조금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그 문제가 어차피 7-5번까지밖에 없어요. 금방 끝날 거예요. 오늘은. 뭐라고? 상담할 거라니까. 넌 연습 문제 풀고 있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 매일까지 뭐 몇 문제 안 되잖아. 연습 문제가 7개밖에 안 되는구만. 21분이면 다 풀겠네. 21분이면 네 21분이면 뭐 왜? 문제 있어? 21분 수학에 투정이 없잖아요. 시초선이라고 하여 이제 처음 시작하는 선, 출발선, 영어로는 뭐 initial ray라고 부르는 처음 기준이 되는 선이 하나 있고, 뭐라고? 다른 반직선 하나가 더 있다. 이 반직선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죠? 동경 이렇게 부르는데요. 나는 이 시초선이라는 기준선부터 동경이라고 내가 재고 싶은 선분까지의 각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얘부터 식의 반대 방향으로 재는 방향을 플러스로 봐서 이게 만약에 60도면은 얘는 플러스 60도 이런 식으로. 식의 방향으로 잴 때는 보통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렇게 재면은 300도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경, 요 내가 재고 싶은 요 선분까지 반직선까지의 각을 플러스로 재면은 플러스 60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재면은 마이너스 300도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뭐요, 이 반응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초선, 기준이 되는 선과 내가 재고 싶은 어떤 반직선이 있어 라고 할 때 이렇게만 그림만 봤을 때는 실제로 이 동경이라고 하는 내가 재고 싶어 하는 이 이 반직선이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왔는지 또는 출발해서 두 바퀴를 돌고 왔는지 또는 세 바퀴를 돌고 왔는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이 상태만 보고는. 그렇죠? 그래서 말하기를 이 각을 나타낼 때는 이 각이 만약에 실제로 알파라 하더라도 이 각 XOY 이렇게 부를게요. 꼭지점을. 각 XOY를 부를 때는 단순하게 알파라고만 보지만 말고 실제로는 이게 한 바퀴 돌고 알파만큼 더 갔을지 두 바퀴 돌고 갔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자라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표기법을 우리가 저기 적어놨던 것처럼 일반각의 표기법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각은 60도밖에 안 되더라도 실제로 이 OX라는 이 반직선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몇 바퀴를 돌고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이렇게 가정해서 쓴다는 거죠. 이해가죠?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각도를 잴 때 쓰는 방식입니다. 이름은 뭐 시초선이니 동경이니라는 한자어로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얘가 기준입니다. 얘까지 재고 싶은 겁니다. 라고 알려줄 테니까 헷갈리면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용어들은 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저렇게 자고 있는데 수학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문제를 제가 읽어가지고. 그래서 말하기를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이 있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 시초선, 기준이 되는 저 선을 보통 무엇이라고 가정하냐면은 얘를 시초선으로 놓는 거죠. 얘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쓰죠? 이 선을 다른 말로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고요. 그렇죠?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항상 얘가 시초선, 다른 말로 뭐라고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얘부터 잰다라는 기준이라는 거죠, 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직선 같은 게 다음과 같이 있다면 얘를 평행에 이동시켜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게 만들어도 어차피 이루는 각은 동의각 같을 테니 우린 지금부터 이 각을 잴 거란 얘기고 이 각을 보다시피 기준선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재서 그 각이 70도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각을 플러스 70도 또는 마이너스 290도 이렇게 모르겠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얘가 이제 기준이고요. X축 양의 방향. 0도가 얘를 의미하는 건 이해가요? 기준선과 겹쳤잖아요. 1도, 2도, 3도 이해가요? 1로 가면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인 거고 이해가요? 0도에서부터 1, 2, 3, 4에서 얘가 몇 도죠? 이르는 각은 90도. 그렇죠? 0도부터 90도 사이에 이 동경이라고 하는 내가 재고 싶어하는 저 반직선이 지나가는 사분면이 이쪽이죠. 그래서 각을 0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점차 커질수록 지나가는 첫 번째 사분면이네 라고 해서 얘의 이름이 1사분면. 90도를 넘겨서 91도, 92도, 93도에서 180도까지 이렇게 두 번째로 지나가는 사분면이네 해서 이 사분면이 2사분면. 이 180도 넘겨서 270도까지 세 번째 지나가는 사분면, 네 번째 지나가는 사분면에서 사분면 이름이 다음과 같죠. 뭔 말인지 이해가죠? 눈을 감고도 이해하는 거 보니까 마음속에 눈으로 보고 있나 봐요. 저 건방 닌자씨.
나도 내가 얘기했잖아. 나도 이런 거 하기 싫어. 나는 대체 요 1년 사이에 내가 수원을 지금 몇 번째 수업하는 줄 알아? 고등학교 2학년 반 2개 반에 작년에 특강에 지금 9학년 니네들까지 5번이나 수업하고 있어 지금 수원. 니네는 고1이고 현재 고1반 지금 중3반 그 다음에 1학기 때 고1, 고2반 2개 주말반 평일반 작년 겨울방학 때 특강 지겨워 죽겠어. 1년 사이에 수원을 지금 5번 하고 있어 지금. 자도 재미없어. 기아가 꿀잼인데. 기아는 요 한 3, 4년간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꿀잼인 거야. 안 해봤으니까. 이해 가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얼싸안고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 좀 이따 합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외워야 할 것은 삼각함수의 정의인데요. 지금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 위에 몇 도라는 걸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몇 도. 그럼 여러분은 그 몇 도를 얘를 기준으로, 그렇죠? 얘가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가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좌표 평면 중 x축 양의 방향, 얘가 기준이 되는 시초선이라는 개념이니까 얘부터 시작해서 내가 몇 도라고 주면은 여러분은 얘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 몇 도를. 뱅글뱅글 돌아가겠죠?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그 각도에서 다음과 같이 멈췄다고 칩시다. 이해 가나요? 반시계를 돌다가 멈췄다고 칩시다. 그 반직선과 적당한 원, 이 원을 편의상 반지름이 중심의 원점, 반지름이 R자인 원이라고 놓을게요. 이 원과의 교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점은 X좌표, Y좌표를 다음과 같이 쓰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정의한다는 거야? 내가 적당하게 이 각을 세타라고 불렀어. 이렇게 이 각 세타를 그려봐 했더니 다음과 같이 그렸다 이거죠. 여러분이 뺑글뺑글 돌면서 그랬을 때 저 각에 대한 지금부터 무슨 값을 정의한다?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정의한다 이거죠. 이게 삼각함수의 기본 정의죠. 사인은 뭐라고 정의하죠? R분의 Y. 이 R은 반지름 값이니까 양수일 거고요. 이 Y는 Y 좌표 값을 의미하는 거죠. 좌표값. 그러니까 여기 좌표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코사인은 뭐라고 정의하죠? R분의 X. 마찬가지로 이 R은 반지름이니까 양수고요. X도 마찬가지 X 좌표 값을 의미해요. 탄젠트는요, X분의 Y라고 정의하죠? 이때 X, Y는 둘 다 좌표 값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저 동경이 일사분면에 이렇게 멈췄다면, 그리고 중심 원점 반지름 R자인 원과 교점의 좌표가 X, Y라면 마치 요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X고 높이가 Y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쵸? 반지름 R이니까 여기는 R일 거고요. 그럼 이렇게 각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은 금방 중3 때 배웠던 걸 이용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인 세타는 보다시피 R분의 Y 아닌가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고요. 그쵸? 탄젠트는 X분의 Y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 기억이 안 나면은 요 그림을 한 번 더 그려서 요걸 바탕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외우셔야죠. 누가 그러던데? 이걸 외우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거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울기랑 같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시키더라고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기울어진 코 X에 간 샤이니.
라고 모 강사가 모 방송에서 얘기한 걸 내가 얼핏 봤습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뭐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의한 건데 이 정의 내용의 일부가 중3 때 외웠던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한다면 이거 떠올리는 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정의가 다음과 같다는 거를 굳이 이 그림까지 그려서 억지로 떠올리지 말고 이렇게 외우면 얼마나 좋겠니? 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희망인 거고요. 잘 하다 보면 잘 기억 안 나서 다시 이거 그리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래서라도 알아내라 이거죠. 사인은 요거분의 요거, 아, R분의 Y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다시피 얘네들은 다 좌표값입니다. 저 반직선, 저 동경이 몇 사 분면에 머무냐에 따라서 이 교점의 좌표값의 부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사분면별로 멈출 때마다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값이 바뀌겠네 라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1교시는 문제풀이 조금만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상담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동경, 내가 재고 싶어하는 그 선분이 1사분면에 멈췄다면 교점의 좌표는 말할 것도 없이 플러스 콤마 플러스입니다. 그렇다면은 요거 플러스, 요것도 플러스, 얘네들도 플러스란 얘기잖아요. 반지름은 어차피 플러스고요. 그러면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이나 탄젠트 값 모두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뭐라고요? 모든 삼각비의 값은 양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2사분면에 이렇게 반직선이 멈춘다면 원과의 교점의 좌표는 x좌표는 음수일 거고 y좌표는 양수일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x좌표는 음수니까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음수란 얘기잖아요. 그쵸? 두 개가 음수. y좌표나 반지름은 양수일 테니까 요건 양수일 거고요. 그쵸? 요거는 음수, 요건 음수. 따라서 셋 중에 보다시피 어때요? 사인 값만 양수가 나오죠. 나머지 둘은 음수가 나옵니다. 부호가. 보니까 뭔가 떠오르죠. 옛날에 배웠던 거. 그지? 내가 수원 특강들은 잘 자라 구리 3, 4분면에 보면요. 원과의 교점의 좌표는 음수, 음수일 테니 x, y 둘 다 음수가 들어갑니다. 얘는 둘 다 들어가니까 탄젠트 값은 양수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3, 4분면에 동경이 멈추면은 탄젠트 값만 양수고요. 나머지는 음수고. 마지막으로 4, 4분면에 멈추면은 이 교점의 좌표는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일 테니 x가 플러스가 되는 얘는 양수겠지만 y가 마이너스인 이 둘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값만 양수다. 그래서 각 4분면별로 1, 4분면은 모두 양수고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고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고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좋게 여러분이 몇 가지 스킬로 배웠을 거예요. 뭐라고 배웠니? 이건 쌤들마다 다르게 가르치더라고요. 헤이, 너 뭐라고 배웠어? 너 뭐라고 배웠어? 너 뭐라고 배웠어? 너 잘 자. 너 뭐라고 배웠어? 근데 이게 참 거시기한 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의 90%가 이렇게 배울걸요? 아마 얼싸안코라고? 근데 전에 요 반에서 수업하시던 쌤은 학생들이 얼싸안코로 외우면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외우라는 얘기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미국 애들은 어떻게 외우죠 이거를? 실제로 나는 캐나다에 유학 갔던 애가 캐나다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고3 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능 쳐가지고 대학을 가려는 애가 있었어. 한 학생이. 이 학생을 내가 한 3개월 동안 과외했단 말이야. 수학 과외를. 그거 하다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 나왔길래 한국에서는 이거를 얼싸안코로 가르친다 했더니 되게 놀라더라고 얘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캐나다에서 이렇게 배웠다는 거잖아요. All students take calculator 이렇게.
모든 학생은 계산기를 갖고 있습니다. 의 앞글자인 all stc. all stc. 너는 그러니? 에이, 한민족은 그렇게 외우지 않아. 한민족은 얼싸안코로 외워 했더니 놀라던데. 자랑스러운 한글. 니들 몰라 그거? 저기 지하철역에 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L자, 영어 L자, 뭐 A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시 또 뭐 I자, 뭐 L자 하면 느바 있잖아. 우리는 그치? 그런 거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이거 분명히 알파벳을 나열했을 뿐인데 한국 사람 이거부터 읽잖아.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 한글의 이 아름다움 아니야? 얼싸안고 얼마 끝내줍니까? 말의 속뜻은 알겠어요? 네. 닥치고 외우세요. 일단 이렇게 외우던 이렇게 외우던 가장 옛날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야? 산타클로스. ASTC. 어쨌든 외우세요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래서 외울 때 얼싸안코라고 외우는 게 나쁜 건 아닐 텐데 왜 그 쌤은 얼싸안코를 싫어했을까 난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정의는 했고요. 문제 조금 풀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 아까 여러분에게 제가 경고 아닌 경고했던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